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남들처럼 학창 시절 보내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연애하고 30이 되던 해 결혼했습니다. 어느 집들이나 다 그렇듯이 시댁과 왕래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 많이 겪었고 정말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오로지 저와 남편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남편 혼자 외벌이 시키는 게 참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저희는 당분간 아이 계획도 없고 저도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다 싶어 남편 동의하에 더 늦기 전에 대학원 진학했어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계기는 바로 허언증 말기였던 시어머니와 못 모르고 나대던 동서 때문입니다. 시집살이를 딱히 고되게 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고 거기에 불을 지피던 동서 때문에 하루하루를 인내심 테스트하는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시댁과 인연을 끊은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연을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죠? 혹시 이번 명절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3번째긴 한데 영 익숙지가 않네요. 동서, 나는 잘 지내지. 근데 말이야, 우린 이번 명절에 못 갈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도 새로 일 시작했는데 휴가 내기가 영 껄끄럽기도 하고. 자세한 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지난번에 분위기 심상치 않던데. 마음 상하는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지금 당장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야. 우리 부부도 마음 추스를 시간도 있어야 하고 나도 아직은. 내가 때 되면 얘기해 줄게. 네, 뭐 그러세요. 그러면 저 뭐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머님 명절마다 음식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정성 차린답시고 몇 개 직접 하긴 했는데 어머님 사실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 거 사다 드셔. 아마 동서는 녹두전이랑 잡채만 하면 될 거야. 으잉. 그동안 다 사드신 거였어요? 응. 직접 한 줄 알았지? 며칠 전에 미리 사두시고 본인이 하신 것처럼 계란물 입혀서 데우시기만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 아, 그렇구나. 그럼 뭐 딱히 준비할 것도 없겠네요. 감사해요, 형님.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그래. 가까이 사는데 우리끼리라도 자주 보자. 커피도 마시고 바람도 좀 쐬고. 네, 들어가세요.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해 동서. 수고 좀 해줘. 남편은 아들만 셋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시댁은 경찰관 출신이신 시아버지, 가정주부셨던 시어머니, 아들 셋 총 5식구입니다. 시아버지는 현재 퇴직하시고 초등학교 관리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고 노후 준비까지 다 마치신 상태예요. 시어머니는 남자 넷을 뒷바라지했던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걸 꼭 다른 데 가서 부풀려서 말씀하시거나 반대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를 꼭 몇 배, 몇십 배는 부풀려서 말씀을 하세요. 요즘 말로는 이런 걸 허언증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심성이 나쁘신 분은 아니지만 꼭 그런 걸로 소소한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해보려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번 명절부터 안 온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한참을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앞으로 명절에 보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여보, 형님이 이번 명절에 못 오신대.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근데 형님네 무슨 일 있는 거지?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안 좋더라고. 형이랑 형수님, 앞으로 명절에 보기 힘들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역시 무슨 일 있었던 거지? 당신이 괜한 걱정한다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색안경 끼면 안 된다고 형이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 뭔데 그래?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조심을 하든 이해를 하든 할 거 아냐? 말하기 어려운 거야? 아니, 엄마랑 형이랑 형수님이랑 대판했거든. 대판하다니. 설에도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그동안 종종 연락도 드리고 같이 외식도 몇 번 했던 걸로 아는데 난 사이좋은 줄 알았어. 그나마 형수님이 이해해보려고 먼저 다가오신 건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냥 서로 안 보고 살자고 그러더라고. 그니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엄마가 글쎄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형한테 자기들 모시라고 했나 봐. 물론 아버지는 이 사실 모르고 있었고 모시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 증여해 준다고. 근데 내가 알기론 그거 다 처분하고 시골에 땅 산 걸로 기억하거든. 두 분 나중에라도 내려가서 사신다고. 근데 당연히 아버지가 여유자금 남기시긴 했지. 나중에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시려고. 우리 아버지 계획적인 거 알잖아. 아무튼 그걸 빌미로 자꾸 형수님 발목 잡으면서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심부름도 시키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엄청 고생하셨대. 근데 도저히 못 참겠는지 그만둔다 하시더라. 지금 당신 말만 들어보면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크게 기분 상하실 일이 없는데 뭔가 큰일이 있던 거겠지. 그니까 형수님이 몸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 근데 글쎄 그걸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떠들고 다녔나 봐. 항상 부풀려서 이야기하잖아. 불임이니 뭐니 그런 말까지 했는데 엄마가 지난번에 술 먹고 형수님네 집 전화해서 사돈 어른한테 실수도 하고. 그동안 아이 안 생겨서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지신 거지. 아, 가뜩이나 힘든 형님한테 마음 많이 아프셨겠다. 그런데 형이 그러더라. 이제 타깃이 우리가 될 거라고. 엄마 절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말할까 고민했던 거야. 에이,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그리고 내가 당할 성격도 아니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형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더라. 엄마는 둘째치고 당신이 마음 다치는 일 없었으면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사고 칠지 모르는 사람이라. 아무튼 우리도 미리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어. 내가 누구야? 그런 상황 오면 내가 알아서 잘 처신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도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그럭저럭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갈궜던 형님이 발길을 끊자 정말 저에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평소에 연락하던 빈도도 잦아졌고 점점 저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듯 뜸을 들이기도 하셨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니가 허언증 기질이 조금 있으셨는데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부풀려 말씀하시거나 대가를 어떤 걸로 주겠다는 둥 항상 조건부를 내거셨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아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둘째야. 너넨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니? 아, 어머니. 저희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저희끼리 시간 보내고 천천히 가지려고요. 그렇게 시간 끌다 좋은 시간 다 지난다. 나이도 30 넘었는데 노산 아니냐? 더 늦기 전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안겨줬으면 좋겠구나. 하하하, 그러게요. 저희도 마음 같아선 몇 명 낳아드리고 싶은데 요즘 아이 키우기 쉬운 세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희 하던 일도 있고 조금 더 벌어두고 계획하려고요. 그래도 늦지 않다 생각해요. 그까짓 돈 때문에 늦게 낳는다고? 내가 웬만해선 이런 말 안 하는데. 너희 2년 안에 아이 낳으면 내가 너희 앞으로 진명이 이전해주마. 네? 갑자기요? 지금 살고 계신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신축 아파트라 아이 키우면서 살기엔 적합하지. 어차피 나는 너희 시아버지 일 그만두면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 텐데 이깟집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야지. 안 그러냐? 그래도 너무 섣부른 결정 아니세요? 저희가 언제 아이 낳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버님이랑 상의는 해보신 거예요? 상의하고 말 게 뭐가 있니?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아이 갖는 데만 집중하거라. 알겠니? 노력해 볼게요. 저 혼자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핑계로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강요하셨어요. 강압적인 건 아니었지만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손주 타령에 그냥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나이도 제법 있으셨고 아직 손주를 보지 못하신 마음에 아쉬워서 그러겠거니 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지금 시기에 아이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고 1년 정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시댁과 10분 정도 거리에 살았는데 점점 저를 부르시더니 집안 살림을 가르쳐 주신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부려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된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별것도 아닌데 저를 불러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정말 귀찮게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진은 어떻게 보내냐. 이런 사소한 것들로 저를 부르셨어요. 전화나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 설명을 드려도 직접 알려주는 게 속 시원한 거라면서 기어이 저를 불러내셨죠. 뭐 나쁜 일도 아니니 군말 없이 가서 도와드렸고 어쩔 땐 빨래나 다른 집안일도 몇 번 해드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재취업해야 할 것 같아.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이번에 본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감행했는데 나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래.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해주는 게 어딨어? 모르겠어. 지금 회사 분위기 정말 망했어. 그리고 내가 명단 살펴봤는데 휴직 중인 사람들도 대부분 권고사직이더라고. 그럼 내 이름도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자리 잡을 테니까 우리 몇 개월만 고생하자. 아니, 딱 한두 달만 고생하자. 내가 무슨 일이든 바로 시작할게.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괜찮은 거야?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뭐,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쩔 수 없지. 밖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봐야지. 회사 면접 다니면서 시간 허비할 순 없잖아. 나도 딸린 식구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와, 진짜 어이없다. 너무 황당하네. 그치? 사람들 다 욕하고 난리 났어.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딴 회사 그냥 때려치워. 일자리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지. 너무 심란해하지 마. 알겠지? 고마워. 난 당신이 화낼 줄 알고. 내가 화를 왜 내? 앞으로 같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더 잘 살 생각을 해도 모자란데. 아무튼 오늘 일찍 퇴근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여보. 조금 이따 보자. 그렇게 점점 지쳐갈 때쯤 저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갑작스레 실직자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당장 취업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공과금, 대출금을 갚아나가지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나이가 아직 젊었던 터라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면 되는 문제였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정말 막막하더군요. 저는 불현듯 시어머니가 물려주신다던 집을 떠올리게 되었고, 혹시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그것도 물려받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남의 돈 한 푼 버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제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시키는 일은 거의 다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다는 그 집 하나만 보고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무수히 많이 했고, 그만큼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조급해서 그런지 쉽사리 아이는 찾아오질 않았고, 저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재산을 물려준다는 걸 빌미로 저를 괴롭히셨고, 참다 못한 저는 시어머니에게 쏴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말 부풀려 하길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저를 천하의 못된 며느리로 만들며 동네 아주머니들께 제 욕을 잔뜩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뭘 말이냐? 너 지금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저 미용실 박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저 불임이라면서 몸도 안 좋은 년이 집안 물 흐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박 사장님이 오죽 듣기 거북했으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내가 이 박 사장을 그냥... 이뿐이게요? 평소에 그냥 한두 마디 하시는 거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동네 친구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 보면 그러실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형님이랑 저랑 싸잡아서 집안에 여자 잘못 들였다는 말도 하시고, 제 학력 직업 이런 거 다 바꿔서 말씀하셔서 저 완전 거짓말쟁이에 사기 결혼한 사람 되어 있던데요. 아, 몰라. 그 옆편네들이 이상하게 들은가 보지.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게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아, 그럼 제가 어디서 헛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저한테 말을 해주죠. 그분들은 할 일 없어서 말을 지어내겠어요? 얘는 지 시어머니 말은 안 믿고,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좀 헛나왔다. 근데 사실도 아니잖니?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 안 생기는 거 보면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지. 굳이 시어머니한테 소리쳐야겠어? 도가 지나치니까 그렇죠. 형님이 왜 시댁에 발길 끄는지 알 것 같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런 괘씸한 것들. 내가 너희 물려주기로 한 집 없던 걸로 하자. 너희같이 버릇없는 자식들한테 한 푼도 못 줘. 그렇게 하시던가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낫겠네요. 그의 상황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많이 참았는데 저도 이제는 안 참으려고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쏟아내니 아, 얘는 건들지 말아야겠다 싶으셨는지 한동안 조용하시더라고요. 남편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없고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랑 싸운 걸 모르는 눈치인 걸 보니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연락을 뜨문뜨문했고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예비 동서를 데려왔더라고요.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 스타일의 평범한 집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싹싹하고 시어머니랑 죽이 잘 맞는 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뭔가 이제는 제 손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달까요?
시동생은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거의 프리패스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서가 어찌나 싹싹하던지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데이트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동서도 약간 시어머니와 죽이 잘 맞는 걸 보니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나를 세우고 견제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안부 연락이랍시고 저를 어떻게든 갈궈보려 노력하더군요. 동서, 웬일이야? 그날 잘 들어갔어? 우리가 계산한다니까 먼저 해버리고 다음엔 우리가 커피까지 살게. 에이, 형님 댁 처지 뻔히 아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래요? 그냥 저희가 계산하면 고맙다 그러면 그만이죠. 손윗사람이 돼서 얻어먹는 게 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다음엔 우리가 계산할게. 먹고 싶은 거 생각해도. 사실 어머님한테 들었거든요. 둘째 아주버님 실직하고 나서 어머님한테 매달 생활비 받아 쓰신다면서요? 제가 딱한 사정 다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생활비 받아 쓴다고? 네, 그러시던데요. 그리고 저 임신 3개월인 거 아시죠?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 저희 물려주신대요. 아, 어이가 없네. 어머님이 그러시든. 야, 동서는 좋겠네. 집도 생기고. 그렇죠.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여기 집이 시세가 5억 정도 하던데 앞으로 더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을 건데. 아, 그래. 우린 관심 없어.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믿지는 마. 우리 다시 일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됐고 나도 투잡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활비는 우리가 취직 안 되고 어려울 때 딱 한 번 받아 쓴 게 전부야. 그러니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언급하지 말고. 에이, 형님. 저한테는 자존심 안 부려도 돼요. 그깟 돈 없는 게 뭐 큰 흠이라고. 앞으로도 어려우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10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호. 동서, 지금 선 넘는 거 알지? 적당히 해.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몇 억이나 되는 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물려준다니 동서는 그저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결코 대가가 없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며칠 있다. 시어머니의 엄청난 반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자가로 보유 중인 게 아니라 전셋집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시어머니가 그럴싸하게 부풀려서 말씀하시다 보니 정말 자가인 줄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형님께 했더니 자기는 진작에 전셋집인 거 알고 있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일전에 시골에 땅을 사실 때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처분하셨고 서울에서의 생활이 길지는 않을 거라 판단하신 시아버지가 집을 사시지 않고 전세로 얻어 들어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사실에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내세우시고 싶으셨는지 온 가족을 깜빡 속이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이 집이 대출 한 푼 없이 자식들이 돈 보태서 마련해준 집으로 알고 있었고요. 어이가 없는 상황에 저도, 형님도, 남편도 그저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웃긴 건 동서도 어머니 부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얼마 뒤 동서가 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반찬 좀 전해달라시는데 이따가 5시쯤에 집에 계시죠? 아이고, 반찬 심부름까지.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아마 그땐 집에 없지 싶어. 아, 그럼 경비실에 맡겨둘게요. 나중에 오셔서 찾아가세요. 근데 형님, 뭐 만난 거라도 드시러 가시나 봐요? 아, 이번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결혼하는 애가 있는데 청첩장도 준다 그러고 브라이덜 샤워인지 그거 해주기로 해서 남산 밑에 있는 호텔 가. 어머, 그 호텔 되게 비싼데? 형님 거기서 브런치도 못 드실걸요? 거기 뷔페값만 20만 원인데. 뭐?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나는 뭐 그런데 가지도 못하나? 그리고 동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그렇게 못 살지 않아.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이번에 S전자 들어간 거? 어머, 그러세요? 그래봤자 공장이잖아요. 뭐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아주버님 고생하시는데 형님은 호텔이나 가시고. 뭐? 지금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뭐야? 이러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남이 호텔에 가든 모텔을 가든 신경 꺼. 왜 사람 성질을 이렇게 긁어대? 아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죠. 어머님이 저 주시기로 한 집 가격이 3배나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근데 아직 증여도 못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저만 어머님한테 예쁨 받아서 미안해서 그렇죠. 그래도 팔자련이 생각하고 부러워도 참으세요, 형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어이가 없네. 아무튼 동서 참 좋겠다. 좋은 시어머니 둬서? 네? 지금 저 비꼬시는 거죠? 부러우면 부럽다 말하세요. 손아래 동서한테 창피하니까 괜히 그러시는 거 봐. 동서 정신 차려. 그 노인네 개털의 허언증이야. 그 집? 어머님 집이라고 누가 그래? 그거 전셋집인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어디서 뭘 알아본 건진 모르겠는데. 그거 어머님 집 아닌데?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부동산 사장님도 그러셨다고요. 시세 얼마라고 다 알려주시고. 아이고, 이 답답한 동서씨. 당연히 부동산 사장님은 미주알 고주알. 집주인이 누구고 세입자는 누구고 이런 걸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있다면 등기부 등본만 떼봐도 알 텐데. 동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 뭐 했어? 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뭐가 정말이야. 남들 다 아는 기본 상식인데. 할 말 다 했지? 그럼 난 모임 있어서 나가본다? 동서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한참 동안이나 갈궈대더라고요. 집을 물려받는다는 그 생각 하나로 동서는 시어머니를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동서네 집안이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이었어요. 동서는 물려받는 집 하나만 보고 시어머니한테 명품백을 선물한다거나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죠. 저를 갈궈대는 건 물론이었고 알고 보니 형님한테도 저한테 똑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내색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형님한테까지 연락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동서는 시어머니의 말이 비로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자 노발대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좋게 말하면 당찬 건데 생각 없이 나대다가 뒤통수 맞으니 제법 얼얼했나 봅니다. 명절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동서가 속상한 마음에 술은 한두 잔 먹더니 취해버렸는데 글쎄 말실수를 해버린 거 있죠. 아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이 집 저희 정말 물려주실 거죠? 그렇죠? 아니, 형님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뭘?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야? 너 취한 거 아니니? 그러게요, 재수 씨. 조금 취한 것 같은데 힘들면 들어가서 쉬어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이참에 저 할 말 있어서 좀 해보려고요. 어머니, 이 집 전셋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우리 집이지. 아, 거짓말 마세요. 제가 형님 말 듣고 등기부 등본 다 떼봤는데 여기 집주인 아버님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이던데요? 여기 전세 맞죠? 둘째, 너 막내한테 뭐라 한 거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이 집 전셋집 맞아서 전세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너 이런 막내야, 그게 아니라 아, 몰라.
어머님 완전 허언증 말기 환자예요. 형님도 저 이렇게 골탕 먹이니까 좋아요? 저 임신하고 집 물려준다는 얘기 듣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 어이가 없잖아요. 허언증? 그게 무슨 말이냐? 아, 어머님은 그런 것도 몰라요?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부풀려서 말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어머님이 딱 그 짝이네요. 동네 사람들한테 형님들 욕 엄청 하고 아까 마트 갔다가 들었는데 제 욕도 하시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이 사람이랑 재수 씨한테 뭔 짓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말 그대로예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완전 며느리들 갖고 노셨다니까요. 형님네 거지라고 동네에 소문 쫙 퍼뜨리고 불임이네 뭐네 헛소리하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당신은 알고 있었어?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 우리 자리 잘 잡고 살고 있는데 안 들어도 될 말 굳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들어봤자 좋을 것도 없고. 집 물려준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뭐야? 무슨 집을 물려준다는 거야? 말 그대로야. 어머님이 이 집 우리 주신다고 했었어. 우리 둘 다 실직하고 상황 안 좋을 때 이거라도 받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난 그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어머님이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셨더라고.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야? 정말 이 사람한테 집 준다 그러고 마음고생시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을 준다는 말은 안 했잖니. 안 하긴요. 저 녹음까지 다 했거든요. 아버님 불러서 다 같이 이야기해 보던가요? 에이 진짜. 아무튼 굳이 이야기해서 좋을 것 없다 생각했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야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아주 단단히 화가 났더라고요. 시어머니께 한참을 소리치고 저를 끌고 집으로 와서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야 뭐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살려고 했다며 남편에게 도리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날 이후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시어머니의 만행이 드러나 시아버지가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를 치셨거든요. 결국 남편과 시동생이 말린 덕분에 상황이 무마되긴 했지만 저는 한순간에 시댁에 대한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오더니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며 정신 차릴 때까지 시댁의 발길 끊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도 그동안 자신이 모르고 있어서 제대로 시아버지 노릇 못했다며 연락 안 해도 이해할 테니 마음 편한 대로 하라 하셨고요. 그렇게 그 뒤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시아버지께는 연락을 드리려고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 형님이 처음에 했던 말에 이제 이해가 되더군요. 형님, 오랜만이죠? 저 드릴 말씀 있어서 연락했어요. 응. 말해봐. 뭔데? 아니,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요. 저 그거 얼마 전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설마 했는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아휴, 말도 마세요. 아버님 이혼하신다고까지 하셨었어요. 정말? 그 정도야? 네. 동네 사람들한테 온갖 뒷말은 다 하시고 저희한테 집 물려준다고 거짓말하신 것도 다 아셨고 아주 노발대발 장난 아니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나저나 별일 없는 거지? 저희도 아마 이번 명절부터 안 갈 것 같아요. 아버님이 먼저 이해할 테니 마음 편히 살라고 하시던데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건데. 아버님 성정 알잖아. 그렇죠.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거 있죠? 저도 사람인가 봐요. 그럼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네. 아무튼 조만간 브런치나 해요.
만나서 직접 수다 떠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동서 쉬어. 네. 형님 들어가세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셋과 모두 절연하다시피 지내고 계십니다. 며느리들이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데다 그런 아내를 두고 볼 수 없는 남편들도 아주 단단히 토라졌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엄청난 갈굼을 당하며 지내고 계신다 해요. 저를 갈궈대던 동서도 시동생과 이혼을 하니마니 사기 결혼이다 어쩐다 했다가 아이 때문에 화해하고 잘 살고 있어요. 저한테 미안한지 어떻게든 연락하려고 안달났는데 시동생이 정신 좀 차리라며 단단히 혼을 내고 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동네 창피해서 더 이상 서울에서 못 지내겠다며 한 달 정도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전세 자금은 5억 정도였는데 세 형제에게 각각 2억, 1억, 1억씩 나눠주셨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사과까지 하시며 꼭 받아달라는 완강한 태도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각자의 삶을 살며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면서 필요한 연락만 주고받는 게 마음이 더 편한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 대학원 공부로 매일매일이 새로운 지옥 같지만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다 같을 순 없겠지만 자식 위하는 만큼 며느리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지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고부지간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혜야, 답장 좀 해. 어? 유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개뿔? 너 왜 내 결혼식 못 오는데? 어? 친구도 없는 너한테 내가 넓은 아량으로 내 호화로운 결혼식에 초대해준 건데 그렇게 청첩장 받아놓고 못 오는 게 무슨 경우냐고 묻잖아. 아, 그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결혼식인데 당연히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베프인 거지. 베프라니? 누가? 너랑 나지 누구야? 대학교 때 일 벌써 잊었어? 아싸라서 맨날 혼자 찌질하게 다니는 너한테 극강의 인싸인 내가 말도 걸어주고 친구도 되어줬잖아. 넌 그냥 너를 띄워줄 들러리 같은 애가 필요했을 뿐인 거잖아. 그게 무슨 베프야? 그리고 내 베프는 유주야. 유주라니? 설마 그 완전 찐따 같은 부모도 없는 그 거짓말하는 거야? 내 절친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줄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됐어. 그래서 본론을 말하자면 너한테 축사 좀 부탁하려고 하거든? 뭐? 아, 그리고 너 피아노도 칠 줄 안다고 그랬지? 연주도 좀 해줘. 아니, 못 간다니까? 절친 부탁인데 스케줄 조정 좀 해봐.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걸 부탁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든 해보라고. 그날은 절대 못 빼는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내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 맞아. 뭔데? 말해봐 그럼. 직장 상사 결혼식. 뭐? 고작 회사 사람 결혼식보다 당연히 내가 더 우선 아니야? 내가 신세진 사람 결혼식을 우선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싶은데? 너 대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신세 엄청 졌잖아. 되도 않는 잘난 척에 맞장구 쳐준 기억밖에 없어. 뭐? 그리고 청첩장을 나한테 준 것도 다들 결혼식 안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수 채우려고 나한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아니 찔리나 봐? 그래놓고 뭐 베프? 웃기지 마. 하여튼 결혼은 축하해.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김다혜 씨 카톡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석이라고 합니다. 다혜 씨 친구 유나 약혼자예요. 다혜 씨 연락처는 유나 핸드폰 보고 알아냈고요. 아, 근데 저한테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결혼식에 안 오신다고 하신 거죠? 네?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나가 울더라고요. 평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베프가 축하해줬으면 해서 초대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그랬다면서요. 아, 근데 저는 반드시 가야 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애초에 그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 사실을 거의 3달도 더 전에 미리 알려주고 축사랑 연주를 부탁했는데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을 한다뇨. 저한테 난데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툭 온 게 고작 일주일 전 얘긴데요? 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모바일 청첩장만 툭 보내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못 간다고 답장을 했더니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축사랑 연주해달라는 것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저는 못한다고 답장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예요. 저는 청첩장이 오기 전까지 유나가 결혼하는지도 몰랐다고요. 아니, 절친이라면서요. 대학교 졸업한 지도 7년이나 지났는데 졸업한 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상대를 절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았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게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유나 쪽 하객들 중에 특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안 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요? 거의 9할은 안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9할이나요? 그럼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쪽은 아무런 의문도 안 가진 채로 저한테 연락한 건가요? 유나가 말하길 제일 친했던 다혜 씨가 배신한 걸지도 모른다고 하길래. 배신이라니요? 그게 대학교 시절에 남자 한 명을 두고 싸웠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남자가 유나를 선택했고, 물론 나중에 다혜 씨랑 화해하긴 했지만 잠깐 서로 대면대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재구성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그럼 대학생 때 유나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그건 직접 알아보든가 하시죠.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제가 주절주절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야, 민다혜,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뭔데? 나 파혼당했다고. 네가 뭔 짓 한 거 맞지? 근데 내가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그럼 나 왜 파혼당한 거냐고. 네 이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분명 너랑 관계가 있는 게 맞구만 뭘. 그거 경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왜? 갑자기 연락해서 왜 결혼식 안 오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 사정을 설명하고 너랑 절친은커녕 친하게 지낸 적도 없다고 말해주고 나머지는 직접 알아보든 하라고 한 게 다야. 아니, 잠깐만. 뭐야 그게? 살짝 거짓말 쳐줘도 되는 거잖아. 우리 친구잖아. 유나야, 내 주변에 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애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알고 있는 한 내 절친인 유주랑 그리고 내 여동생, 대학교 동기 2명에 선배, 후배, 그리고 나 다 합쳐서 7명이네. 다들 너한테 한 번씩 남친 뺏긴 사람들이야. 어쩌면 양다리에 3다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인기 많은 여자의 여윤에 뭐네 하는 소리까지 하고 다녔지? 이번에 그렇게 파혼당한 거 보니까 사회 나가서도 성격 못 고치고 그 짓거리 하고 다녔나 봐? 아니,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잘못이야? 게다가 남자들도 다 나를 가만 안 둔다니까? 너 뭐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랐어? 뭐?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한테 손을 대고 이미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랑도 사귀고 심지어 그게 남들한테 피해 주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인간성이 아예 없는 수준이야 너는. 아니, 파혼당해도 싸. 이왕 그렇게 된 거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일을 반성하는 기회 삼았으면 좋겠네. 그럼 안녕. 며칠 후에 약혼자였던 경석 씨에게 카톡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유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심지어 현재도 불륜을 하고 있던 증거까지 나오더랍니다. 무려 3달이었다고. 경석 씨는 유나는 물론이고 불륜 상대들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파혼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식과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도 들었는데 꽤나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 합쳐서 9천만 원이나 들었고 유나는 결국 위자료까지 합쳐서 1억은 가볍게 넘는 돈을 청구당해 빚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빵집에서 받은 식빵 테두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유나의 모습을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 전화야, 잠깐 카톡 가능해? 왜? 너 오늘 같이 있던 존잘란 말이야. 누구야? 남친? 맞아. 부럽다. 근데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난 거야? 뭐 외모가 훈훈하긴 한데 왜?
얼굴은 잘생겼는데 돈이 없어? 아니면 직업이 좀 그래? 그런 건 아니야. 상사 쪽 대기업 다녀. 소개해준 사람이 승진도 엄청 빠르다고 그랬어. 헐, 좋겠다. 솔직히 그렇게 잘난 남친이면 막 자랑해도 괜찮잖아. 나였으면 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것 같아. 진짜 오늘 우연히 못 봤으면 아마 계속 몰랐을걸? 선아 진짜 너무해. 난 그런 걸 남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기 싫어서. 그렇구나. 하긴 선아 너는 매사에 좀 진지한 편이니까. 근데 이름이랑 나이 정도는 알려줘도 되잖아. 어? 지호라고 하고 30살이야. 지호 씨구나. 고마워. 근데 있잖아. 너가 지호 씨랑 사귀는 거 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나랑 내 남자친구 가족들, 그리고 지호 씨를 소개해준 친척들 정도?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밖에 없어. 아, 그럼 선 봐서 만난 거구나. 뭐 그런 느낌이야.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내 남친까지 해서 넷이서 더블 데이트 하지 않을래? 더블 데이트? 하자. 어? 이번 주 일요일 어때? 남친한테 시간 되는지 물어볼게. 아싸. 그럼 된다고 하면 연락 줘. 알겠어. 일요일 더블 데이트 후. 선아야, 오늘 고마웠어. 나도 고마웠어. 근데 지호 씨 진짜 잘생기긴 했더라. 난 여자친구도 아닌데 엄청 챙겨주시고. 맞아. 내 남친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항상 친절해. 예의 바른 사람이네. 착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네. 너무 부러워. 그러고 보니까 주희 너는 성범이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나 오늘 당연히 성범이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걔랑은 헤어졌어. 걔랑 사귀기 시작한 게 한 달 전이었잖아. 그렇게 빨리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 걔는 꽝이더라고. 꽝이라니? 명품 시계랑 팔찌 같은 거 차고 있길래 당연히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 여친이 돈이 많은 거였어. 그 여자한테 다 선물 받은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빚져가면서 대학 나온 거였지 뭐야. 전 여친한테 힘들게 뺏어온 건데 완전 사기당했어. 주희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뭐 어때서 그래. 이상형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남의 남자친구를 뺏는 건 좀 아니지. 벌써 몇 명째야. 어쩔 수 없잖아. 남자들도 그러다가 결국 나한테 빠진다니까. 내 나름의 연애 방식이야. 뭐야 그게. 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현 남친도 좀 그래. 왜? 사람 참 좋아 보이던데. 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일 그만둘 거래. 아니, 멀쩡하게 돈만 잘 주는 회사를 왜 그만둔다는 건지 참.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뭐라고 주절대긴 했는데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돈이 없으면 연애도 못하는 거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이 확 서네. 그렇게 쉽게? 지금 확 차버려야겠다. 나중에 연락할게. 4개월 후. 선아야, 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사실은 말이야. 뭔데 그래? 미안해. 오늘부터 지호랑 같이 살게 됐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늘 혼인신고도 했어. 즉, 지호는 이제 내 남편이라는 소리야. 요새 지호가 연락이 뜸하다 싶었는데 그러고 있던 거구나. 맞아. 더블 데이트 할 때 몰래 연락처를 땄거든. 너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지호가 너무 내 이상형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운명의 상대라니까. 사실 지금 내 뱃속에 지호 애기가 들어있거든. 그걸 말했더니 당장 결혼하자고 하더라. 그래? 내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까지 갔구나. 심지어 대박이야. 신혼집 완전 대저택이야. 대저택? 응, 고급 주택가에 있는 엄청 큰 집을 딱 하고 한 번에 사버려서 깜짝 놀랐지 뭐야. 방도 엄청 많아서 애를 도대체 몇 명을 낳아야 할지 모르겠어.
뭐 하긴 지호 자체도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지호네 부모님은 더 큰 자산가니까. 응, 맞아. 난 이런 남자를 찾았던 거야. 완전 백마탄 왕자님이야. 그 주제 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괜찮겠어? 뭐가? 지호랑 알게 된 지 고작 4달 정도잖아. 지호 자체도 그렇지만 지호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아직 잘 모르지 않아? 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 게다가 한 번 만난 적도 있는데 엄청 좋은 사람들이었어. 내 얘기는 했어? 어?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나도 딱히 말 안 했지. 그래. 좀 뭔가 미안하네. 하긴 충격이 크겠다. 4달 전에는 양가에서 인정받으면서 연애했을 텐데 일이 이렇게 되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나온다는 건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았다는 소리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네.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내게 마음이 식은 사람이랑 함께 있어봤자 의미도 없고 네가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면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할게. 뭐야 너 대인배인 척 잘한다. 그렇게 태어난 척해도 사실은 되게 서운해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 그리고 결혼식 준비도 급하게 시작했어. 엄청 성대하게 할 것 같아. 근데 실은 일부러 임신하기 쉬운 날을 골라서 지호랑 잤어. 배가 나왔을 때 식을 올리게 될 건 처음부터 각오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행복하긴 해. 그래, 그렇게까지 해서 지호랑 결혼하고 싶었나 보네. 뭐 그치? 그럼 나는 결혼식 안 가도 되겠네. 왜? 청첩장 보내려고 했는데? 너 같으면 가겠어? 하긴 뭐 그렇겠구나. 아직 지호한테 미련 있어 보이는데 결혼식 때 네가 막 울면 골치 아프니까. 그럼 이제 됐지? 나 이제 가봐야 돼. 미안해 선아야. 매일 밤 울며 지새우게 되겠지만 너도 나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봐. 지호도 얼른 잊어야지 이제. 그럼 안녕. 몇 개월 후. 선아야, 선아야, 답장 좀 줘. 나 큰일 났어. 뭔데? 오랜만에 연락하더니 난데없이 왜 찾는 거야? 나 엊그제 막 출산했거든. 그래, 축하해. 그게 아니야.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산부인과에서 개인 병실 쓰면서 예정일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딸을 낳긴 했는데. 그래? 순조롭네 뭐.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뭐가 아니었는데?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우리 신혼집에 시댁가족이 이사를 와 있었어. 빈 방은 전부 시댁가족들이 차지하고 제일 넓었던 내 방은 시아버지 서재로 바뀌었고. 그럼 내 방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계단 아래에 있는 다용도실이라면서 내 짐을 다 거기에 처박아 놨더라고. 그게 다가 아니야. 막 태어난 딸은 시어머니가 빼앗아 가더니 여자애는 대를 잇지 못한다면서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결정됐고, 다음에는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면서 시어머니랑 지호가 엄청 화를 냈어. 그랬구나. 게다가 궁합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면서 다음에 또 아들을 못 낳으면 시동생이랑도 관계를 가져보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기만 한다면 누구 애든 상관없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이혼하는 게 어때? 못 버티겠어서 나한테 연락한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왜? 어렵게 얻은 고스펙 남자니까. 그럼 만약 다음에도 또 딸 낳으면 시동생이랑도 관계해야 할 텐데? 그건 싫어. 잘생겼으면 몰라도 걘 살만 쪄서 냄새 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 사전 동의도 없이 강제로 시댁살이 하게 된 데다가 겨우 낳은 애도 빼앗겨버리고 남편도 아닌 남자랑 관계 맺는 걸 시댁가족이 오히려 부추기다니. 그건 그냥 애 낳는 기계 취급이잖아.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그래도 이혼은 싫어.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가게 된 건 거의 기적이잖아. 근데 이혼이라도 했다간 다시는 지금 같은 행운을 못 잡을지도 몰라. 그게 행운이야? 아니, 솔직히 아깝잖아. 그렇게까지 집착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너는 모르겠지. 난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고. 지호는 내가 어렵게 찾은 왕자님이니까 분명 아들만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불확실한 도박을 하겠다니. 아니야. 너무 환경이 크게 변해서 놀라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연락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내 선택은 옳았어. 아니, 주희야. 너가 걱정하든 말든 지호랑은 이혼 못해. 어떻게 얻은 행운인데 내가 너한테 이걸 빼앗길까봐? 넌 이제 차단이야. 그 후. 사실은 주희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지호를 주희에게 빼앗겼을 때 저는 이미 그와의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토 나올 정도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시댁 가족들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딱 잘라서 거절했기 때문에 주희 때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선 임신부터 시켜놓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저는 주인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봤지만 어떻게 얻은 행운인데 전 여자친구가 뭐라고 떠들어. 어차피 돈 재산 노리는 거잖아. 라며 제게 화만 내셨습니다. 그 후 주희는 또 딸을 낳게 되어 더욱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이혼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